김백도입니다. 현역가왕 3 재밌게 보셨습니까? 쭉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대국민 응원 투표 4주차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죠. 홍지윤 씨가 1위를 했습니다. 자,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참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홍지윤 씨가 1위를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 강혜연 씨가 이제 처음에는 1위를 했는데 밀어냈죠. 그리고 강혜연 씨가 2위를 했고 이수연 양의 두각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3위. 빈예서 양이 4위를 차지하고 그 뒤가 홍자 씨, 금잔디 씨, 구수경 씨, 김태현 양이 다소 밀려난 게 약간 좀 우리 김태현 양 팬분들에게는 아쉬운 점이겠네요. 그 다음에 솔지 씨, 그 다음에 장태희 씨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쭉 이제 뭐 5주차, 6주차 진행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7명한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팬심이 좀 드러나지 않고 뭐 역선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섞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역가왕 시즌2를 고려한다면 그런 패턴으로 간다고 하면 대략 한 9주차, 10주차 이렇게 마지막 한 2번 정도는 3명에게만 자신이 원하는 가수 3명에게만 투표하게끔 아마 변경이 될 거예요. 현역가왕 2하고 똑같이 간다면. 그러면 그때는 진정한 이제 팬심이 드러나면서 마지막 문자 투표를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팬심을 좀 찾아가는 단계. 하지만 만약에 홍지윤 씨가 계속해서 4주차, 5주차, 6주차 1위를 지켜나간다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굳히기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뒤에 이제 강혜연 씨라든가 이수연 양, 빈예서 양 등이 얼마나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해서 오늘은 에이스전이 펼쳐졌죠. 그래서 방출 후보가 되면 아찔한 운명을 맞이한다. 뭐 그 부분은 방송을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부분이고 차지연 씨가 비나리를 불렀어요. 이게 참 어려운 노래 아닙니까? 차지연 씨 입장에서 이제 모험을 한 건데 글쎄 이제 저도 사실은 좀 과한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못 받거든요. 차지연 씨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들었는지 저번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지만은 이제 뭔가 좀 노래 잘 부르는 건 모두가 알죠. 차지연 씨. 근데 이 트로트 가수로서 최적화되는 데는 조금 더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차지연 씨 무대를 현역가왕 3에서 볼 때마다 윤명선 씨가 아주 저는 적절하고 예리한 지적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지연 씨 무대는 뭐 너무 깊이가 있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근데 문제가 뭐냐. 뮤지컬과 방송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방송은 카메라가 줌인을 해가지고 그 가수를 그냥 얼굴을 큼지막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의 표정 변화,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이 전달이 되는데 뮤지컬 무대에 익숙한 차지연 씨는 그 모든 표현이 조금 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감동을 받기 전에 약간 어색함,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차지연 씨가 앞으로는 연구해서 과한 부분을 덜어낼 필요가 있겠다. 윤명선 씨가 오늘 그 조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저는 차지연 씨가 현역가왕 3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210점. 결코 낮지 않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처음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수연 양의 무대인데, 무대 뒤에서 의식하지 마, 수연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같은 팀 언니들이 응원하는 모습 중에 참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얼굴을 비추고 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참, 그렇습니다. 네. 자, 11살 최연소 에이스예요. 최연소 에이스. 님은 먼 곳에. 야, 김추자 씨, 신중현 선생님이 만든 이 곡을 이수연 양 노래 잘 부르는 건 알긴 아는데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나이를 생각할 때 이 쉽지 않은 과제인데 정말 몸을 걸었다.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뭐 너무 잘 불렀죠. 네. 이수연 양 노래 잘 부르는 거야 뭐 우리가 뭐 더 이상 흠잡을 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오늘의 에이스전 무대 너무 잘 불렀는데 그러면 현역가왕 3에 나와서 그동안 이수연 양이 불렀던 무대 중에 최고의 무대였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무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지만. 윤명선 씨가 역시나 저는 하여튼 윤명선 씨 심사평이 제일 저는 공정하고 딱 중심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명선 씨가 얘기를 잘 했습니다. 노래 중간중간에 조금씩 어긋나는 감정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긋나려더니라고 약간 좀 아무래도 우리 이수연 양이 어리니까 조금 미화해 줬지만 사실 어긋났습니다. 약간씩. 이수연 양답지 않게. 그건 곡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아직은 이수연 양이 다 온전히 소화하기는 어렵다. 님을 먼 곳이라는 곡이 가지고 있는 곡 자체의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이수연 양의 강점은 뭐냐. 이게 자칫 내공이 없는 목소리에 힘이 없는 젊은 가수가 불렀다면 완전히 이상하게 무대가 됐겠지만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아무리 어린 이수연 양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씩 어긋나려고 하는 감정선을 목소리의 힘으로 꽉 잡아서 끌고 나가서 버텨줬다는 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수연 양의 이 엄청난 가능성이자 실력이다. 그 부분을 이제 윤명선 씨가 아주 균형감 있게 잘 심사평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2점이라면 아주 고득점을 받았어요. 222점. 그 다음에 홍지윤 씨 한오백년. 야, 뭔가 진짜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이 결혼도 안 한 여성이 이렇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막 이게 이제 여름에 가가지고 이 약간 뭐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이 굿 같은 거 뭐 그런 걸 배웠다고 하잖아요. 시골에 내려가서 판소리 하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들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쪽 세계로 홍지윤 씨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뭐 본인의 어떤 추구하는 바도 있겠지만 홍지윤 씨 특유의 발랄하고 밝은 색깔을 잃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세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무대였던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홍지윤 씨의 무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강희연 씨가 보면서 어머, 쟤 웬일이야?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지윤이 왜 그래? 이런 눈빛으로 벌써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예. 하여튼 굉장히 예술적으로는 적어도 완성도 있는 무대였던 건 맞다. 홍지윤 씨가. 윤명선 씨가 그래서 칭찬을 해줍니다. 오늘의 홍지윤 씨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었다. 진실한 눈물이어서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 감동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기의 색깔을 찾아 나가면 최종 우승의 강력한 후보로 불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지윤 씨가 이렇게 덕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홍지윤만의 그냥 이쁘고 고운 그런 스타 가수가 아니라 정말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저력이 있는 가수다. 이런 잠재력을 보여줬다. 그렇게 해서 219점. 저는 이 점수보다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연예인 판정단들이 고려를 좀 했다고 봅니다. 뭐냐. 이게 지금 누룽지 캐러멜이 1위잖아요. 거기서 에이스전에서 홍지윤 씨마저도 최고 점수를 받게 되면 이미 승패가 딱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수연 양보다는 점수를 살짝 적게 줘서 뭔가 시청자들, 본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나 이렇게 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의미로 홍지윤 씨한테 더 점수를 230점은 나와야 됐었다고 보는데 점수를 일부러 덜 준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금잔디 씨는 유계영 님의 인생이란 곡을 선택을 했는데 207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순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누룽지 캐러멜이 1위를 했고 오미소자매가 3위에서 2위로 추월을 했습니다. 바로 그건 이수연 양의 그 에이스전 무대에 힘입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천기가왕 팀이 3위로 내려앉았고 오방신여 팀이 4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누룽지 캐러멜 팀은 다 올라가는 거죠. 전체 다 올라가고 오미소자매 2위 팀하고 천기가왕 3위 팀은 한 명씩 탈락. 오방신여 팀은 2명이 탈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탈락해서 총 4명이 탈락하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팀은 다 홀가분하게 빠지는 거죠. 전원 생존을 하니까. 그래서 복도로 나오기 전에 예고편에 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 홍지윤 씨가 공중 쳐다보면서 웃는 장면. 그래서 제가 요걸 보고 이 팀은 전원 생존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백도의 예측 적중했죠. 요 장면은 예고편에서만 나오고 본방송에서는 편집이 돼서 바로 복도로 나오는 요 장면만 보여줬는데 요거 홍지윤 씨가 뒤에서 살짝 웃는 다음에 0.2초 만에 지나가 버린다. 예고편에. 그걸 김백도가 딱 캐치해서 이 팀은 제가 봤을 땐 비녀서양 우글고 뭐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만 이 팀은 전원 생존할 겁니다. 거의 그렇게 했는데 예측이 적중했죠. 다시 한번 이따가 또 예고편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이 법칙이 유효합니다. 예고편에서 울고 뭔가 큰 실수한 것 같은 가수는 다음 라운드에 무난히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예고편의 법칙입니다. 예. 자, 그래서 방출자를 쭉 살펴보면요. 자, 이 팀에서는 감미연 씨가 방출이 됐습니다. 예, 최종 탈락이 됐는데, 저도 참 아쉽습니다. 감미연 씨 너무 잘 부르고, 또 제 젊은 시절에 한참 파릇파릇하던 감미연 씨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도전한다는 것도 참 멋진 일인데, 하여튼 여기서 솔지 씨가 엄청 울었죠. 예. 그리고 문제가 이분이에요. 이분 숙행 씨는 사실 숙행 씨가 떨어지고 감면 씨가 올라갔으면 서로 다 좋은 일인데 참 운명이라는 게 묘하죠. 숙행 씨가 또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작진이 분명히 얘기하진 않지만 숙행 씨가 출연한 녹화 분량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숙행 씨 자리가 비기 때문에 감면 씨 외에 뒤에 이제 말씀드릴 3명의 가수 해가지고 4명이 탈락했는데 그 4명 중에 1명은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과연 누가 구제됐을지 저는 뭐 방청객분들이 흘린 정보 가지고 스포 방송 안 하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본방송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숙행씨 자리에 1명이 구제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게 감미연 씨일지 뭐 누구일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장하온 씨가 탈락을 했는데 장하온 씨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사실 스테파니 씨도 그렇고 홍자 씨도 그렇고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하온 씨가 선택이 됐습니다. 장하온 씨가 구제가 될지 감면 씨가 구제가 될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하이량 씨가 이제 탈락을 했는데 이 팀에서는 이제 2명이 탈락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탈락자가 하이량 씨였는데 정말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다는 걸 최초 공개를 했어요. 예, 그동안 공개를 못했는데 이제 공개합니다 하고 저는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제 힘으로 인정받으면 멋있게 밝히고 싶었는데 뭐 더 올라가서 탑7에 안착을 하고 그리고 멋지게 공개하고 싶은 걸 꿈꾸기도 했겠죠. 하이량 씨는. 근데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마 따님이 정말 우리 엄마 최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이량 씨 응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강효진 씨가 또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강효진 씨도 또 자녀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이게 참 이 팀은 묘합니다. 탈락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이. 강효진 씨도 정말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떻게 우연히 나와서 좀 인기를 얻긴 했지만 뭐 아직도 생활이 힘든 상황이다. 연예인들이 그렇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하고 인기 없는 사람하고 생활 소득 수준의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똑같이 TV에 나올 뿐이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수입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효진 씨도
방 한 칸 마련해서 자녀분과 함께 사는 게 아직도 꿈이다.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울렸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VP는 홍지윤 씨. 자,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인기 투표도 1위를 하고 있고, 저는 조심스럽게 사실 현역 가왕 3가 시작할 때부터 홍지윤 씨가 우승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혜진 PD의 머릿속에는 홍지윤 씨가 1위가 되는 게 제일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작진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서혜진 PD는 홍지윤 씨가 최종 우승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어도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그림대로 조금 흘러가는 측면이 있죠. MVP가 되고 대국민 응원 투표도 1위를 하고, 자, 홍지윤 씨가 얼마나 자신의 실력을 또 입증해내는지 거기에 따라서 최종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는 이제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예고편이 7화 예고편이 시작되는데, 이제 준결승 문턱에서 또 한번 참가자들이 격돌을 하는 겁니다. 마녀사냥 2예요. 이번엔 또 3명의 마녀가 이제 심사를 보는 건데, 하춘아 쌤이, 정훈이 쌤 아마 대신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하춘아 쌤이 글쎄 또 이제 정훈이 쌤 뭐 심사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건강하시길 저도 바라겠고, 정훈이 쌤, 우리가 또 그렇죠, 이제는 안 나오시니까 정훈이 쌤 또 건강하시기를 빌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춘아 쌤은 또 이제 공정하게 좀 잘하시기를 바라겠고,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라 씨하고 주현미 씨가 양쪽에 앉아서 세 분이 마녀 심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 얼마나 독한 심사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맞대결 1라운드는 두 명의 가수가 한 곡을 가지고 같이 부르면서 맞대결을 펼치고, 두 번째 라운드는 가수 각 참가자들이 단독 무대를 펼쳐서 합산해서 탈락자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수연 양이 이렇게 당돌하게 멘트를 합니다. 언니, 최연소 가왕은 언니가 아니라 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왜 그럴까? 내가 더 나이가 어리고 젊으니까. 물론 이제 뒤에 말은 제가 지어서 한 건데, 여러분들 예고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엽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얄밉고, 참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수연 양.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할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맨 처음 무대를 할 때 한번 언니들 꺾고 최연석 가왕이 돼보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한 빈예서 양을 지금 앞에다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더 어떻게 보면 어필이 확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연 양, 빈예서 양 같이 이제 한 곡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퍼포먼스가 많은 댄스곡일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노래를 같이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맞대결 승자는 또 누가 될지 홍지윤 씨하고 차지현 씨가 또 붙습니다. 이야, 이것도 또 숨막히는 대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차지현 씨가 우승 후보까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탑7 안에는 들어갈 수 있고 실력자이기 때문에 실력자와 실력자의 맞대결, 요것도 정말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한 곡 나눠 부르기, 같이 부르기 맞대결을 펼치고 1라운드, 2라운드는 팔자 전쟁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그래서 각 참가자들이 단독 무대를 펼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예고편입니다. 지금 굉장히 뜻밖의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빈예서 양이 이제 팔자 전쟁 무대, 단독 무대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굉장히 빈예서 양이 잘 부르는 정통 트롯곡으로 여겨져요. 그걸 부르고 있는데, 의상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울먹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뭐 가사를 잊어버려서 우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실수를 해서 우는 건 아니고, 갑자기 울컥 그냥 이 노래 가사 때문인지 멜로디 때문인지 울컥해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오디션 무대에서는 너무 감정이 과잉이 돼서 가사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 그것도 감점 요인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예고편에 보이는 거는. 그래서 막 팔을 눈으로 가져가서 눈물을 딱
같기도 하고 그런 모션이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말 그대로 오열 펑펑 옵니다. 그리고 교차되는 게 이제 홍자 씨가 어머 어쩌면 좋아. 근데 이게 빈예서양이 우는 걸 보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데 이렇게 오해하게끔 엮어 놓은 건지 예고편은 그런 일종의 꼼수도 좀 있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홍자 씨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빈예서양으로 넘어갑니다. 예고편 화면이.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울면서 흑흑흑 되면서 노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가사를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르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면서 자막으로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자, 요 예고편만 보면은 역대급 방송사고가 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고편의 낚시질인지 오해하게끔 만들었지만 그게 아닌 건지. 근데 노래를 부르다가 거의 너무 울어서 가사를 제대로 발음 못하는 장면은 오해할 소지가 없잖아요. 그거 그대로 팩트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본방송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백도도 섣부르게 예측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단 우리 빈예서양 팬분들이 또 걱정하시니까 이수연 양하고 또 붙어서 승패가 어떻게 됐는지도 걱정인데 단독 무대에서 빈예서양이 거의 오열하다시피 해서 가사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면 이것도 감점 요인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무슨 상황인지는 저도 섣부르게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걱정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역시나 여기도 예고편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고편에서 울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참가자들은 실제로 본방송 보면 다음 라운드에 무사히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울거나 뭐 이런 부정적인 장면이 연출 안 된 그 참가자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예고편에. 예, 그게 예고편의 법칙이고 요번 6화에도 그대로 적용됐지 않습니까? 우는 장면이 안 나온 참가자들이 다 떨어지고 울고 뭐 이런 참가자들은 다 다음 라운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빈예서양이 우는 장면이 나왔다. 아하! 예고편의 법칙 적용한다면 물론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게 거의 유력하겠구나. 이런 좋은 표시로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